이 단순한 플랫폼 간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돈은 벌 수 있죠. 나이키 팔아서 돈 버는 게 말이 되냐? 그 새끼들 다 사기꾼 아냐? 법무법인에서 메일이나 내용 증명 날라옵니다.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발란스 이런 건 사실상 한국 브랜드예요. 내가 팔고 싶은 브랜드와 상품만 쏙쏙 골라서 팔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명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유통의 매력입니다. 이 브랜드도 팔아보고 저 브랜드도 팔아보고 얼마나 자유롭나요? 저도 처음에 아울렛에 갔을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커뮤니티에서 나이키 팔아서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대표님들이 꼭 나이키만 파는 건 아니고요. 마진도 월에 몇백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이키를 사서 신거나 입고만 계신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브랜드를 정식 계약 없이 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장에서 사서 파는데 마진이 남겠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브랜드 유통이라는 게 뭔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나이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 패션 브랜드를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사서 팔고 있는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키만 유통하지는 않고요. 여러 브랜드를 해보면서 저하고 잘 맞는 브랜드나 상품을 계속 찾고 있죠. 벌써 2년 넘게 했네요.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고 잘 모르는 그런 매장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를 사두고 팔기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온라인에서 찾아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구매하면 재고 부담이 없어서 좋지만 리스크가 작은 만큼 마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나이키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물류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이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해하실 때는 나이키에 한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브랜드 제품 중에 특히 패션 의류나 자파는 동일한 상품을 무한정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시즌으로 구분하고 관리를 하죠. 그 시즌에 공급할 수량을 6개월 전에 수주하고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신상품들의 재고는 6개월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인기가 많다고 무작정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수주한다고 수주한 수량만큼 다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품은 드로우나 래플 같은 방식으로 극소량만 랜덤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일부 상품은 특정 매장에서 선착순으로 소량만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런이 뉴스에도 나오는 거죠. 그런 상품들보다 더 대중적인 제품들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품들마저도 인기 색상과 인기 사이즈는 시간이 지나면 품절이 생깁니다. 인기 색상, 인기 사이즈는 할인을 안 해도 잘 팔리죠. 좀 안 팔리는 상품들은 할인을 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상품들 중 일부는 시즌 아웃되면서 아울렛으로 넘어가죠. 아울렛에 가면 가격은 저렴한데 마땅히 살 게 없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아울렛에 너무 살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신상도 일부 있고요. 인기 제품도 넣어줍니다. 아니면 할인율을 엄청 좋게 해주죠. 이렇게 상품에 따라 사이클이 다르게 돌아가요. 같은 상품이라도 색상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할 수 있는 방식이나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상품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각 레벨에 맞는 소싱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드로우나 선착순으로 구매해서 판매해야 메리트가 있고요. 어떤 상품은 아울렛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해야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유명 브랜드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니에요. 신라면이나 콜라는 잘 팔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죠. 마트나 편의점에 갈 때 신라면이나 콜라를 못 살까봐 걱정한 적 있으세요? 하지만 패션 의류나 자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품은 70% 할인을 받아서 사기도 합니다. 아울렛 추가 할인 기간에는 거기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죠. 이때 그걸 원하는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상품을 판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친구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갔을 때 원하는 상품이 없어서 헛걸음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쇼핑을 귀찮아하는데 품절까지 맡기 싫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해요. 이런 고객이 제 친구 하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런 고객들에게는 전국 재고를 찾아서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죠. 실제로 리뷰에 많은 분들이 매장에서 품절이었는데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십니다. 브랜드 유통 관점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A에 있는 걸 B에다가 팔아서 돈을 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거나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상품이 뭔지, 왜 팔리는지, 구하고 판매하는 방식과 시기까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팔릴 만한 상품을 등록해두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구해서 보내주는 판매 방법이에요. 재고를 사입하지 않아서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상품이 팔릴지 알 수 없으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보면서 시야를 넓히세요. 이때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까지 공부해서 잘 쓸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와 상품을 언제 많이 찾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겪게 되는 일이 있죠. 고객 주문이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상품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만약에 찾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높아서 마진이 없거나 손해인 경우도 있죠. 아니면 우리와 같은 위탁 방식의 판매자라서 취소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경험을 쌓으세요. 어떤 상품을 사두면 나에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판매할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A에서 파는 걸 구해서 B에 판다. 이걸 넘어서 브랜드 유통에 존재하는 사이클을 익혀보세요. 저렴한 곳에 구해서 비싼 곳에 판다. 이 단순한 플랫폼 간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돈은 벌 수 있죠. 하지만 정보의 격차가 공간에서 시간의 개념까지 추가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코인도 많이 하시죠?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매수했다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브랜드 상품도 시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익을 얻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유통은 공간과 시간에서 발생하는 입체적인 정보의 격차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서비스 개념까지 적용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운에 맡기는 한정판 당첨이나 선착순 오픈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셀 방식이죠. 이 방식만으로도 잘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운은 사업적으로 지속하려면 횟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나만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정판보다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상품들을 많이 파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많이 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매니저님들이나 점주님들과 거래를 하기도 하죠. 상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다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상품은 매장에서 할인받아서 구하는 게 가장 싼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울렛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울렛은 상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가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처음 가면 이 상품은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더 싼데 어떻게 파냐? 이거 크림이 더 싸네. 그 새끼들 다 사기꾼 아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디든 갈 때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해오는 건 없어요.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두고 사야 할 타이밍과 상품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아무튼 아울렛은 추가 할인 기간에 사두면 효율이 좋습니다. 아울렛은 꼭 평일에 가세요. 주말이나 연휴에는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설마 아직도 나이키 팔아서 돈 버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구입을 했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큰 돈 들이지 않고 유명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유통의 매력입니다. 내가 팔고 싶은 브랜드와 상품만 쏙쏙 골라서 팔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행에 따라서 이 브랜드도 팔아보고 저 브랜드도 팔아보고 얼마나 자유롭나요? 다만 정식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브랜드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미지 저작권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배경과 연출이 없는 눕기샷만 사용해서 해보세요. 판매해보고 싶은 브랜드를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들은 조심하세요.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발란스 이런 건 사실상 한국 브랜드예요. 법무법인에서 메일이나 내용 증명 날라옵니다. 그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해외 브랜드들이 지금은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저도 브랜드 유통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방문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대놓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는 건 어려울까요? 아직 월 1,000만원 매출도 안 나오신다면 어렵고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아울렛에 갔을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이 브랜드 유통이라는 사업은 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단순하게 상품 몇만 개 등록하고 판매되는 상품 사두고 파는 그건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이키를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브랜드 유통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